SM 엔터테인먼트래요. 저희 소속사 아티스트 중에 F1을 너무 좋아하는 멤버가 있다. 네. 사기꾼인가? 싶은 마음이 드는 거야. 좋아하는 팀은 페라리고 좋아하는데 뭔가 항상 무서워. 레이싱 선수까지 꿈꿨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네. 얼마나 타셨길래 그래요? 나쁘지 않아요. 저는. 네. 양장님에게 F1은 어떤 의미인가요? F1은 저의 안녕하세요. 원투피니시입니다. F1의 시트는 전 세계에서 단 22명에게만 허락된 영광스러운 자리죠. 그만큼 그 자리까지 오른 F1 선수들은 트랙 안팎에서 항상 많은 팬들의 관심을 받곤 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그들의 삶은 어찌 보면 아이돌 가수와도 닮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화려한 무대를 위한 끝없는 연습과 경쟁, 그리고 전 세계 팬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는다는 점까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핀레인 토크 특별 초대석에서는 F1 드라이버들처럼 전 세계 팬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 글로벌 그룹 멤버들 중에서 F1을 향한 남다른 열정을 가진 양양님과 함께 특별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이돌이라 그런지 역시 잘생기셨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가만히 있어도 주변 사람을 약간 오징어로 만드는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원투피니시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웨이션비 양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F1 채널에서 굉장히 보기 드문 투샷이에요, 지금. 네. 네. 저도 지금 이 그림이 좀 믿겨지지가 않는데 이렇게 귀하신 분이 이런 네, 아니요. 누추한 곳에 어쩐 일로 도대체 오게 되신 건지. 일단은 저도 사실 F1 엄청 좋아했었어요. 네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좋아하고 있는데 근데 생각보다 같이 이렇게 얘기 나눌 수 있는 사람 많이 없더라. 맞아요. 주변에.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여기 자리에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게 진짜 너무 기대되고 있었어요. 네. 아, 네. 저도 너무 영광입니다, 진짜. 제가 지금 이 채널을 시작한 지 이제 겨우 1년 좀 지났거든요. 네, 근데 벌써부터 이 아이돌 멤버와 함께 이렇게 팟캐스트라는 게 저도 좀 믿기지가 않아요. 근데 저도 사실 이런 유튜브 채널 있어서 네. 진짜 나오고 싶은데 네네. 이번 기회 통해서 진짜 너무 기대돼요. 진짜 어제까지도 생각하고 있어요. 아, 진짜? 네. 망치면 안 되는데? 진짜. 지난달이었나요? 그러니까 네. 제가 메일을 하나 받았어요. 네. SM 엔터테인먼트래요. 그래서 뭐지? 하고 이제 들어가 봤는데 저희 소속사 아티스트 중에 F1을 너무 좋아하는 멤버가 있다. 네.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눌 수 있겠느냐? 뭐 이렇게 메일이 왔는데 진짜요? 네, 뭐 약간 사기꾼인가? 싶은 마음이 드는 거야.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저 같은 작은 채널에 SM 멤버가 이렇게 온다는 게 그래가지고 이게 얘기하다가 나중에 스태프분들이랑 이제 촬영이 확정이 되고 네. 이제 사전 인터뷰 전화로 저희 같이 했었잖아요. 네네. 그때 얘기해보니까 확실히 양양님이 진짜 F1에 좀 진심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맞아요. 진짜 진심이에요. 네, 진짜 F1 좋아하시고 많이 네. 아는 것도 좀 느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좀 재밌게 좀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F1은 언제부터 보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이제 거의 4년 전부터 보고 있었어요. 네. 2022 시즌? 네, 그 맥스 페스타펜 제일 잘할 때, 네, 맞아요. 그때는 네. 많이 보고 사실 원래 제가 게임 많이 좋아해서 F1 그때 23인가 22인가 네. 나와가지고 한번 해볼까? 근데 그거 너무 재밌었어요. 심지어 그때 선수나 차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너무 재밌다가 이제 유튜브 가서 선수도 찾아보고 오. 넷플릭스 그 시리즈 있잖아요. 네네네. Drive to Survive 그것도 보고 원래 이렇게 재밌구나. 그리고 생각보다 좀 디테일한 거 엄청 많잖아. 뭐 맞아요, 이제 맞아요. 룰이나 뭔가 이런 거는 되게 좀 관심이 생겨서 진짜 열심히 공부 많이 했어요. 그렇구나. 네. 이게 처음에 F1 입문하기가 꽤나 좀 어려웠을 텐데. 맞아요. 네, 막 다 찾아보고 공부하고 막 한 거 아니에요? 네. 와, 대단하다. 처음에는 F1 팀은 이렇게 사람 많은 줄 몰랐어요. 진짜 완전 그냥 드라이버랑 차 이렇게만 생각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진짜 뒤에 팀은 엄청 뭐 100면 뭐 200면 있잖아요. 그래서 와 진짜 이거 완전 팀 스포츠 있네요. 그렇죠, 맞아요. 네. F1은 팀 스포츠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양양님이 좋아하는 F1 팀과 선수는 누군가요? 일단 좋아하는 팀은 페라리고 역시 페라리. 네, 페라리고 나도 페라리. 근데 아파요. 뭔가 좋아하면서 아파요. 원래 티포시의 숙명이에요, 그게. 네, 근데 뭔가 그거 있어요. 좋아하는데 뭔가 항상 무서워요. 무슨 기분인지 알 것 같아. 진짜요. 그 뭔가 항상 웃은 기회 있는데 네. 근데 안 되더라.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 페라리 팬을 한다는 건 약간의 정신 수양을 한다는 느낌이랄까? 그죠. 뭔가 네. 네, 인내심을 시험하게 되고. 네. 네. 그래서 항상 페라리 볼 때 스트레스 받아요. 특히 이제 피트 할 때
맞아. 피트 할 때 진짜 와. 그렇죠. 그럴 때가 많으니까 그죠. 올 시즌에도 뭐 그런 경우가 몇 번 좀 있었고. 맞아요. 선수 중에는 찰스 렉클레어 너무 좋아하고 렉클레, 예. 근데 요즘에도 그 키미 안토넬리? 앤틀리 네. 왜냐면 그 운전 스타일 되게 좀 어그레시브한 스타일이잖아요. 네네네. 그 러셀이랑 완전 다르고 그쵸. 좀 뭔가 제가 느낀 거 맥스랑 좀 비슷한 느낌. 맞아. 네. 맥스 처음에 F1에서 막 치고 나갈 때 맞아요. 초창기 느낌이랑 비슷한 게 있죠. 약간 그런 스타일 좋아하시는구나. 맞아요. 왜냐면 어그레시브한 게임 할 스타일. 때도 그런 스타일. 그렇구나. 의외인데. 좀 엄청 좀 세게 달리는 그렇죠. 스트레스는 그렇게라도 풀어야죠. 맞아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양양님이 생각하시는 F1 역사상 최고의 레전드 드라이버 누가 있을까요? 일단 무조건은 마이클 슈마커 1등이고 미하엘 슈마허. 네, 슈마커. 왜냐면 저도 옛날에 독일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는 진짜 만약에 F1 얘기하면 아니면 자동차 얘기하면 그 이름 나와요. 무조건. 네, 그죠? 무조건. 독일은 슈마허지. 네. 맞아요. 그리고 2등은 제가 봤을 때 네. 해밀턴? 루이스 네, 해밀턴. 루이스 해밀턴. 인정이죠. 그건. 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7타임 챔피언이면 그렇죠. 그거는 인정해야 돼요. 맞습니다. 루이스 해밀턴도 정말 대단한 선수죠. 네. 그러면은 올 시즌 지금 F1 경기들도 다 지금 챙겨보고 계신가요? 네, 어제도 보고 있었어요. 네네. 페라리 우승했잖아요. 좋아요. 르클레 팬이니까. 아니라서 뭔가 그럴 수 있지. 근데 진짜 이번 시즌은 메르세데스 거의 항상 1등이잖아요. 네, 다 우승했죠. 네. 네, 심지어 이번에 퀄리파잉도 폴이라서 네. 뭔가 걱정이 됐어요. 근데 괜찮아요? 페라리 1등? 응? 뭐지? 맞아. 그때는 진짜 심장 엄청 뛰고 있어요. 왜냐면 피트 할 때 맞아. 그거 제일 무서웠어요. 맞아. 네, 근데 이번에 좀 잘했으니까. 네, 뭐 운도 좋았고 네. 또 운영도 잘했고 맞아요. 페라리 팬으로서 저도 같이 울컥하고. 네. 근데 진짜 이렇게 얘기 나눠주는 사람은 없어요. 주변에. 맞아요. 진짜. 은근히 F1을 좋아하는 사람 수는 늘긴 했는데 네. 주변에 F1 좋아하는 사람은 또 없어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이게 같이 F1 좀 같이 보고 나눌 사람이 맞아요. 의외로 많이 없거든요. 뭔가 그랑프리 날 네. 그거 뭐 차 이런 거 얘기하고 싶은데 오. 생각보다 좀 진짜 찐팬이네. 네. 그럼 각 팀들이 이번 그랑프리에 업그레이드 뭐 갖고 왔는지 맞아요. 뭐 그런 거 보고 네. 셋업 어떻게 했고 막 이런 것들 네. 그런 거 보시는구나. 네. 야, 그런 진짜 거는- 찐팬인데? 저는 원래 관심 있으면 네. 진짜 끝까지 공부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 뭐 스타일. 네, 사실 저도 다른 운동 많이 봤거든요. 뭐 NBA거나 뭐 축구. 네네네. 근데 이거 보면서 진짜 뭐 선수까지 다 공부하고 이 선수는 어떤 장점인지 어떤 거 약하고 그런 거는 엄청 좀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뭐 NBA 얘기할 때는 진짜 뭐 이 선수는 어떻게 이렇게 다 하나하나씩 다 얘기했어요, 제가. 다 분석하고 공부하면서 네. 스포츠를 파는군요. 맞아요. 그런 분들한테 F1이 진짜 재밌는 스포츠긴 해요. 맞아요. 그죠? 진짜 맞아요. 재밌어요. 또 그러면은 올 시즌의 컨스트럭터 챔피언이나 드라이버 챔피언은 누가 될 것 같아요? 양양님 생각하기에? 컨스트럭터는 무조건 메르세데스 하고 그거는 이미 어쩔 수 없어요. 맞아, 그거는 네. 맞아. 너무 페라리 팬이어도 뭔가 이미 포기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드라이버는 좀 모르겠어요. 원래는 키미는 무조건 맞아. 네, 이긴 것 같은데 근데 엔진은 되게 좀 문제 있나 봐요. 네, 그 러셀도 몇 번 엔진 때문에 이제 DNF DNF 했잖아요. 네. 그래서 차는 빠른데 실내성 뭔가 문제가 문제가 좀 많네요. 그러니까 아직 컨스트럭터는 확실히 메르세스가 우위는 맞긴 한데 네. 진짜 드라이버는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긴 네. 할 것 같아요. 더 재밌어졌어요. 네, 뭔가 신기한 게 페라리 오히려 엔진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요. 원래 잘하네. 반대로였는데. 페라리 왜 잘하지? 막 이런 느낌들. 그죠? 네. 그러면은 양양님 생각했을 때 네. 올 시즌 페라리는 몇 위일 것 같아요? 그래도 2등 2위는 하겠죠? 네, 되지 않을까. 그럼 르클레는 4등? 4등. 항상 4등. 지금 안토넬리, 해밀턴, 러셀 이제 렉클레. 3파전으로 지금 가고 네. 그 뒤에 르클레. 렉클레. 근데 진짜 챔피언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맞아요. 모르겠어. 언제 되는지 모르겠어요. 르클레도 진짜 실력이 확실히 있는 선수인데 네. 항상 그 한 끗 차이로 맞아요. 뭔가 뭐 운이 안 좋거나 계속 그 기회를 놓치는 것 같아요. 근데 운이도 되게 중요해요. 그죠? 제가 봤을 때. 운도 사실은 네. F1의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맞아요. 르클레가 머지않아 챔피언에 오르길. 화이팅. 화이팅! 르클레 화이팅! 양양님은 이제 아이돌 활동을 하시다 보면 확실히 네. 이제 뭐 일정이 많고 바쁘다 보니까 뭐 네. F1 그랑프리 직관 가기가 되게 좀 어려울 거잖아요. 맞아요.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개인적으로 꼭 가보고 싶은 뭐 F1 그랑프리가 있다면 어딜까요? 개인적으로 진짜 가고 싶은 거는 일단 샹하이 가고 싶어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중국어 할 수 있어서 네네네. 뭔가 그 분위기 한번 느끼고 싶어요. 그 다음에 모나코도
모나코 가고 싶어요. 어렸을 때 한 번 갔었어요. 그 그랜프리 말고 그냥 모나코 여행 하러 가는데 거기 슈퍼카 진짜 장난 아니에요. 네, 부자 나라잖아요 거기. 네. 네. 거의 진짜 GTA인 줄 알았어요. 거기. 뭐 막 무슨 뭐 페라리 갔다가 뭐 부가티 갔다가 네, 맞아, 이제 맞아. 네, 모나코 진짜 가고 싶고 싱가포르 네. 그 양양님에 대해서 제가 좀 자료 조사를 해보니까 네. 그 F1과 레이싱을 좋아하게 된 데에는 어린 시절을 독일에서 좀 네. 보낸 영향이 되게 컸다고 좀 네. 들었어요. 독일을 언제 어떻게 가게 되고 또 얼마나 있게 되신 거예요? 제가 독일 11살 때 갔었어요. 11살 때? 네. 그때 유학 가고 싶은데 유학을? 네. 그래서 엄마도 나쁘지 않네요. 그래서 그냥 같이 가자. 그래서 이렇게 갔어요. 아. 네. 근데 사실 저는 해외 갈 수 있는 경험 너무 감사하고 또 진짜 독일 가기 때문에 이 모터스포츠 좋아하게 되는 도 너무 감사해요. 사실. 그러니까요. 네. 어느 지역에 있었어요? 두셀도르프라는 düsseldorf 알죠. 네. 네. 축구팀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포트나 두셀도르프. 그러면 거기에 얼마나 있었던 거예요? 한 6년 정도 있었어요. 오래 있었구나. 네. 독일 생활은 좀 어땠어요? 그 두셀도르프는 자체가 좀 작은 도시잖아요. 네. 그래서 할 게 사실 많이 없어요. 근데 오히려 할 게 없으니까 이제 주말에 항상 뭐 친구랑 같이 이렇게 모여서 라인 리버 네, 라인강. 예. 항상 그냥 친구랑 거기서 놀고 그거만 했어요. 아, 네. 생각보다 주변에 놀 게 많이 없어서 네. 좀 심심하긴 했겠어요. 네. 근데 이제 카팅은 사실 독일에 좀 많이 해요. 카트 레이싱? 네. 카트 레이싱장도 네. 엄청 많아요. 오. 네. 그래서 친구랑 진짜 시간 되면 5명, 6명 정도 1시간 빌리고 이제 우리는 그냥 여기서 카팅해요. 그렇게? 네. 안 그래도 보니까 한때 레이싱 선수까지 꿈꿨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독일에서 카트 탔던 경험 때문인 건가요? 맞아요. 얼마나 타셨길래 그래요? 프로페셔널 아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저는 네, 실력이 나쁘지 않은데 그 꿈이 그때부터 있었어요. 아 진짜 레이싱 선수 되면 얼마나 멋있냐. 그리고 뭐 이렇게 헬멧 쓰고 이제 아드레날린 느끼는. 그렇죠. 네, 그거는 너무 좋아해서 잠깐 좀 레이싱 선수 되고 싶어. 진지하게 꿈까지. 진지하게 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거 돈은 너무 많이 들어가야 돼요. 아 맞아. 돈이 문제죠. 그거 돈이. 말도 안 돼요. 맞아요. 네. 뭐 카트 하나 사면 팀도 구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뭐 경기 갈 때 또 돈 내야 되는 그쵸. 거. 다 내죠. 그래서 이거 좀 아닌 것 같아요. 돈 때문에 망설였지만 한때는 진짜 레이싱 선수를 진지하게 꿈꿨었다. 진지하게. 네. 그렇군요. 그럼 나중에 한국에서도 막 카트장 가고 그런 적 있어요? 한 번 가봤어요. 그래요? 근데 혼자만 했어요. 네. 같이 이게 하진 않고. 맞아요. 그럼 독일에 있을 때는 이렇게 아마추어 뭐 대회도 나가고 그랬어요? 대회는 한 번만 갔었어요. 네, 근데 이제 진짜 완전 모르는 사람이랑 같이 이렇게 잠깐 했었어요. 근데 평소에 그냥 친구랑 같이 가는 경험 더 많아요. 거기는 좀 그런 문화가 있군요. 네. 어렸을 때 우리는 야 뭐 PC방 갈래? 막 이런 것처럼. 그런 느낌이에요. 야 네. 카트장 갈래? 이런 거잖아요. 네, 오히려 이제 독일에 사실 PC방 그때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는 뭐 운동, 카트, 야외 운동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런 문화가 발달돼 있구나.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레이싱 선수까지 꿈꾸게 된 거군요. 맞아요. 네, 그럼 양양님은 그 F1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뭐 F1 말고도 다른 모터스포츠 종목 같은 것도 좀 챙겨보시나요? 네, 일단 전 GT3 GT3? 좋아하고 네. 그리고 그 뉴른버그 24시간도 뉴르부르크 네, 24시간. 그것도 네. 보고 레멘 그것도 보려고 했었어요. 어. 근데 아직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르망 24시 입문 영상 만들었었는데. 아 진짜요? 네. 그러면 그거 이따가 가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많이 홍보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모터스포츠도 막 이것저것 다 좋아하시고 자동차도 그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양양님의 드림카는 뭐예요? 언젠가 꼭 이거 타보고 싶다. 네. 뭐 이런 브랜드나 모델 있어요? 일단 람보르기니는 람보르기니. 무조건 드림카이고 아기 때는 진짜 아반타도 너무 꿈이었어요. 아반타 SVJ. 네. 근데 지금은 신기하게 네. 포르쉐 GT3 RS. 오. 그거는 뭔가 좀 모든 남자들이 한 번씩은 꿈꾸는. 네. 한번 타고 보고 싶어요. 일반 차들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아이돌 활동 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뭐 투어도 가고 네. 뭐 연습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네. 운전하는 거 좋아하더라도 네. 뭐 실제 서킷 같은 거 주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맞아요. 또 안전 위험도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우리 심레이싱 같은 걸로 이제 대신 체험을 해볼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심레이싱 게임 같은 것도 좀 즐겨 하세요? 진짜 많이 해요. 오. 그 F1 25 아마 지금 거의 200시간 했어요. 네. 200시간? 많이 했네. 사실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아이돌 치고는 많이 하셨네. 맞아요. 그래서 집에 안 나가요.
F125하고 아세타 코르사하고 그리고 포자 호라이즌 그거는 진짜 완전 그냥 재밌게 그쵸. 놀고 싶을 때 완전 스트레스 없이 할 때 요즘엔 또 엄청 사람들 많이 하잖아요. 네, 포르자 맞아요. 재밌어요. 네, 최근에 네. 6 나와가지고. 맞아요. 오. 그리고 이제 아이레이싱도 해보려고. 근데 엄청 어렵다고 들어서 좀 무서워요.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하시는 거 정도면 아이레이싱도 한번 해봐도 잘하실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거 진짜 완전 시간 내야 되잖아요. 시간을 그래서 네, 드리긴 해야 되죠. 네. 연습도 해야 되고 하니까. 맞아요. 저도 네. 처음에 F1 게임 하면서 저도 F1에 완전 입문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각 서킷들 막 가이드 켜놓고 달리잖아요. 네. 하다 보니까 이제 레이싱 라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게 실제 운전할 때도 좌회전 우회전 막 하는데 괜히 나도 모르게 라인 타고 들어가고 막 이렇게 막 그 뭐지 이렇게 에이펙스 괜히 막 이렇게 들어갔다 막 이렇게 갈고 아웃 인아웃 막 이렇게 하고 저도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브레이크 할 땐 이렇게 안 들고. 그러니까 서서히 하죠. 심레싱 장비는 어떤 거 쓰세요? 저는 모자 쓰고 있고. 모자? 아, 네, 네. 원래는 진짜 처음에는 로지텍 로지텍. G29. 네네. 네, 그거는 처음에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는 크로스마스터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페네텍. 그래서 지금 쓰는 거는 모자 R21. 아예 풀세스는 그냥 모자예요. 네, 다 아예 네, 싹? 다 모자. 아까 전에 사진 봤는데 맞아요. 완전히 그냥 F1 선수들 이렇게 집에서 연습하는 수준으로 만들었더라고요. 보니까 맞아요. 막 시트부터 해가지고 막 네. 모니터 막 이따만하고 막 맞습니다. 진짜 진심이네요, 그죠? 네. 처음에는 구매할 때 좀 어려웠어요. 아 이렇게 네. 직구로 구매하셨구나 옛날에는. 맞아요. 근데 GT 기어라는 웹사이트 있었어요. 네. 거기서 다 구매했어요. GT 기어에서 네. 아 그렇군요. 네. GT 기어 관계자분들이 이 영상을 좋아합니다. 독일에는 그럼 2016년까지 있었다고 네. 하셨죠? 네. 그 이후에 그러면 이제 바로 한국으로 오신 거예요? 맞아요. 그때 제가 16살 때 새로운 거 시도하고 싶었어요. 네. 사실 엄마도 그렇고 뭐 가족도 다들 케이팝 조금씩 좀 관심이 있었어요. 원래. 엄마도 원래 슈퍼주니어 팬이었어요. 네네네. 슈퍼주니어랑 소녀시대 팬. 네네. 그래서 사실 제가 아기 때는 같이 뭐 콘서트 갔었어요. 어. 근데 제가 그때 몰랐어요. 뭐 케이팝 이런 거는. 근데 이제 2012년 14년대부터 이제 케이팝 엄청 올라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주변 친구나 뭐 다들 뭐 케이팝 관심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때 엑소 선배님들 많이 좋아했었어요. 오. 노래도 좋고 잘생기고 춤도 잘 추고 되게 멋있고 네네. 그래서 저도 이거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 생겼어요. 케이팝 아이돌을? 네, 케이팝 아이돌을. 오. 그리고 워낙 아기 때는 좀 인기 많았어요. 아, 그랬을 것 같긴 해요. 예. 네. 독일에서도? 네. 아 진짜? 네. 현지인들한테? 네. 또 진짜 웃기는 게 딱 그 생각 생길 때 제가 SM 오디션 광고 봤어요. 타이페이의 그 SM 오디션 글로벌 오디션 한 2주 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 사진이랑 그런 거 보내고 갑자기 이메일 리플라이 받았어요. 오. 그러면 이 시간에 언제 여기 와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그때도 사실 부모님이랑 많이 얘기했었어요. 왜냐면 부모님 생각하는 게 그래도 이제 독일 공부 많이 했잖아요. 근데 사실 연습생 되면 다 끊겨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 데뷔 못하면 또 나중에 어떡해요? 맞아, 다 날리는 거니까. 만약에 진짜 뭐 연습생 뭐 3년 되고 근데 데뷔 못하고 이제 그럴 수 있죠. 사실 고등학교도 돌아갈 수 없고 다시 공부하는 게 더 어렵잖아요. 그래도 한번 해봐야겠다. 아. 네, 그래서 비행기 타고 타이페이 갔는데 이제 오디션 보고 근데 또 진짜 운이 좋은 게 이제 성공됐어요. 그 사람도 그러면 우리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요. 그래서 그때 오디션 보고 나서 이제 또 독일 들어갔다가 한 3개월 지났다가 네. 이제 모르는 번호 전화 왔어요. 플러스 82 한국? 이렇게 맞아 네. 한국 번호 왔어요. 근데 제가 그때 학교에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오디션 자체가 이미 까먹었어요. 왜냐면 네네네. 한 오래됐으니까. 네, 3개월 4개월 지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뭔가 스팸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처음에 안 받았어요. 네. 근데 세 번도 다시 전화 왔으니까 이제 받았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여기 SM 엔터테인먼트인데 혹시 만약에 뭐 7월 달에 아니면 8월 달에 시간 되면 한번 한국 올 수 있을까요? 오. 네, 수업이나 이런 거는 한번 그 우리 연습생들이랑 같이 하고 시간 돼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났죠. 와. 그래서 8월 달에 한국에 왔어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독일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이제 K-팝 아이돌들 공연이나 이런 거 보면서 네. 나도 저런 거 하면 좋겠다라고 맞아요, 생각을 맞아요. 했다가 네. 마침 SM 엔터테인먼트 글로벌 오디션이 타이페이에서 열려서 그거 보러 비행기 타고 간 거예요. 맞아요. 독일에서 살다가 네. 그걸 위해서 네, 그거 위해서. 갔다가 다시 독일 돌아오고. 맞아요. 금요일 가고 토요일 보고
그 다음에 일요일 다시 갔어요. 그렇게 갔다 와서 3개월 동안 있고 그냥 다시 독일에서 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SM 엔터테인먼트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맞아요. 한국 한번 올래? 이렇게? 네. 와, 그럼 이제 그 한국 한번 올래라는 전화는 한국에서 연습생 해보자 이 말인 건가요? 맞아요. 네. 그랬구나. 그냥 한번 같이 연습하고 좀 더 보고 싶대요. 거기서. 와,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와서 같이 연습하고 운이 좋게 이제 연습생 됐어요. 대단하네요. 아니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퀴즈에 네. SM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분 한 분이 나오신 걸 봤는데 네. 한 해에 오디션 보는 사람이 15만 명이라면서요. 맞아요. 거기서 최종적으로 연습생까지 가는 사람은 진짜 몇십 명, 뭐 100명 미만 뭐 이렇게 된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과정을 다 거쳐가지고 지금 한 거예요. 네. 야,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게 K-팝 아이돌들이 뭔가 F1 드라이버들이랑 저는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점에서 뭔가 겉으로는 되게 화려해 보이고 되게 사람들한테 주목을 많이 받는데 네. 사실 이제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에는 언제 내가 거기 갈 수 있을지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채 그냥 맞아요. 되게 막연하게 네네. 계속 훈련하고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양양님도 어쨌든 연습생이 시작하게 됐지만 네. 이제 데뷔하기까지가 약속된 게 아니니까 네. 되게 겁나고 두려웠을 거잖아요. 맞아요. 어땠어요? 그때는 데뷔 아예 그냥 꿈이었어요. 일단. 데뷔만 하면 좋겠다. 네, 데뷔만 하면 좋겠다. 왜냐면 제가 사실 처음에는 춤이랑 노래, 랩 다 못해요. 그냥 진짜 하얀 종이요. 네, 그래서 그때 매일매일 생각하는 게는 선배님들 있어서 네. 아, 이 사람처럼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맨날 이런 생각만 하고 이제 어느 날에 이제 데뷔할 수 있는 기회 생겼어요. 그때. 그래서 이 기회는 무조건 잡아야 돼. 이제 못 잡으면 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몰라서 그래서 진짜 미친 듯이 연습했어요. 그때. 그럼 연습생 기간을 얼마나 거친 거예요? 2년 반 그 정도 했었어요. 그럼 최종적으로 데뷔가 확정됐을 때 네. 당시 기분이 어땠어요? 제가 생각한 뭔가 완전 기분 좋고 뭔가 와 이렇게 하는 느낌 아니었어요. 그래요? 오히려 조금 뭔가 이제 시작된구나 그런 느낌? 그치. 네, 왜냐면 연습생 때부터 이미 그런 거 얘기 많이 했어요. 데뷔하는 게는 축하하면 안 돼요. 데뷔는 사실 시작이야. 사실상 이제 데뷔해서도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네. 되게 사람이 좀 겸손해지게 네.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데뷔하고 나서 오히려 연습생보다 더 신경 써야 돼요. 머리 더 많이 쓰고 데뷔하고 나서 이것저것 많잖아요. 뭐 네네. 온라인 리액션도 있고 뭐 기대감 뭐 이런 거 다 있는데 근데 연습생 때 사실 그냥 연습 열심히 하고 그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습생 때는 데뷔만 하면 되는데 네. 데뷔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평가를 계속 받아야 되니까 그죠. 약간 부담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처음 무대에 섰을 때의 기분은 어땠어요? 데뷔하고 나서 첫 무대 섰을 때. 올라가기 전에 진짜 너무 긴장했어요. 그렇죠. 그럴만 하죠. 네. 근데 올라가서 팬들 볼 때부터 그거 다 풀렸어요. 네. 사실 저도 지금까지 긴장돼요.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아직도 긴장돼요. 그래요? 네. 뭔가 그 자기 주는 그 기준도 있고 만약에 실수하면 아니면 좀 오늘 컨디션 안 좋으면 실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이제 있죠. 팬들도 처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니면 진짜 멀리서 와서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팬들 실망 안 시키는 게는 저는 그거 위해서 좀 항상 긴장돼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양양님이 아이돌 되고 나서 뭐 가장 좋았던 건 뭐예요? 가장 좋았던 거? 나 정말 아이돌 하기 잘했다. 일단 팬들랑 커뮤니케이팅 할 수 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저도 어떤 사람의 힘이 될 수 있는 게는 좀 신기해요. 사실 진짜 그런 팬들 많아요. 저한테 와서 진짜 양양 때문에 뭔가 이제 힘이 생겼다 아니면 양양 때문에 이제 원래 꿈이었던 거는 진짜 실제로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와 진짜 이런 임팩트 될 수 있는 게 그거는 너무 행복해요 사실. 네. 다른 사람들에게 되게 좋은 영향을 맞아요. 주는 거. 네. 그리고 이제 나를 좋아하고 응원해주는 팬들이랑 같이 이렇게 교감하고 소통하는 거. 네. 그리고 뭔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게 진짜 좋아요. 네. 지금까지 아이돌 생활하면서 가장 짜릿했던 순간은 언제예요? 짜릿했던 순간? 도파민 최대로 폭발했던 순간 뭐 그런 거. 우리 첫 콘서트요. 그때 진짜 왜냐면 그 앞에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콘서트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팀은 이제 데뷔 한 5년 때는 첫 콘서트요. 그건 사실 말도 안 돼요. 데뷔 5년 하고 첫 번째였어요? 네. 그랬구나. 그래서 진짜 첫 콘서트 할 때는 그때 도파민 터졌어요. 더 그랬겠다. 네, 팬들도 엄청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인트로 음악 딱 할 때 네네. 와 진짜 눈물 날 것 같아요. 네.
근데 안 돼. 그치. 첫 곡부터 눈물 나면 이제 좀 웃겨요. 그쵸. 네. 아 그랬구나. 네. 코로나 시기쯤에 그때 데뷔한 거니까 19년 때, 네 맞아요. 가장 팬들이랑 많이 이제 소통하고 무대 서야 될 때 네.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맞아요. 몇 년 동안 못 썼으니까 맞아요. 첫 콘서트가 더 확실히 벅차게 다가오긴 했겠네요. 네. F1 드라이버들도 F1 올라갔다고 해서 사실 끝이 아니라 네. 사실은 그 자리를 계속 지키는 게 되게 일이잖아요. 네. 매년 계약을 연장하고 실력으로 입증을 해야 되고 네. 그런 점에서 굉장히 그들도 지금 거기까지 올라갔지만 계속 매일 피나는 노력을 한단 말이죠. 네. 양양님도 이제 아이돌로 데뷔하고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어쩌면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 지금도 보이지 않는 노력들을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점에서 아이돌로 살아가면서 이건 좀 확실히 좀 어렵다 하는 것들은 뭐가 있어요? 아마 그 F1 선수들처럼 맨날 비행기 타는 거. 어. 네, 생각보다 좀 지칠 수도 있어요. 그 아. 맨날 비행기 타는 게. 얼마나 네. 자주 타요? 바쁠 때 거의 일주일 한 번 아니면 일주일 두 번씩 이렇게. 아 그래요? 글로벌 팀이라서 이제 네. 해외 더 많이 가요. 아. 네. 비행기 타는 거는 제일 힘들고 저는 평소에 그냥 사실 좀 늦게 자는 편이에요. 근데 만약에 스케줄 아침에 뭐 4시, 3시 있으면 사실 네. 일찍 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시간 항상 바꿔야 돼요. 아, 그러니까 네. 규칙적이지 않은 삶이 맞아요. 좀 그리고 K-팝이거나 아니면 뭐 모든 인터테인먼트 비즈니스는 좀 트렌드 되게 좀 빨리 바꿔요. 아, 그렇죠. 네, 작년에 뭐 힙합 유행하고 아마 이번에는 뭐 다른 것도 유행하고 덥스텝 뭐 이런 거 항상 바뀌니까 네. 우리도 사실 그 트렌드 팬들보다 조금 더 빨리 캐치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 스타일로 그 트렌드 표현하는 게 제가 봤을 때 좀 챌린지인 것 같아요. 그거.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아이돌로서 계속 이제 불규칙한 삶이나 뭐 공연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들지만 네. 트렌드가 워낙 빨리 바뀌고 네. 심지어 그 트렌드를 쫓아가는 입장이 아니라 그 트렌드를 만들어가야 되는 입장으로서 네. 그런 걸 되게 계속 고민하고 계속 뭔가 준비하고 만들어내고 하는 것들이 일이라는 거죠. 네. 확실히 좀 부담이 되긴 하겠어요. 근데 재밌어요. 대단, 즐기고 있어요. 대단합니다. 예. 그러면 양양님의 그 최종 꿈은 뭐예요? 아티스트로서의 네. 어떤 최종 꿈 같은 게 또 있을까요? 일단은 좋아하는 팬 자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뭔가 저는 양양 좋아해요. 뭔가 자랑하게.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 네, 존재됐으면 좋겠어요. 어. 팬들이랑 같이 성장하는 게 음. 진짜 신기한 게 제가 18살 때 데뷔했잖아요. 네네. 그때 제가 좋아하는 팬들 뭐 사실 고등학생 아니면 중학생도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작년인가 팬사인회 때 어떤 팬이 와서 저는 진짜 양양 데뷔할 때 원래 고등학생인데 지금 이미 가족 만들었어요. 오. 나중에 그 애기 조금 더 클 때 어. 데려올게요. 그래서, 그래서 그거 듣고 너무 뭔가 따뜻해요. 자체가. 이런 뭔가 사람의 힘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미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주고 계신 것 같고 더 해야 돼. 그거 말고 또 개인적인 목표가 있으면 좀 뭔가 제가 더 많은 거는 도전하고 싶어요. 뭐 예를 들어 이렇게 F1, 모터 레이싱 아니면 뭐 연기 아니면 진짜 뭐 솔로 콘서트 뭐 이런 거는 진짜 다 한번 제가 좋아하는 거 다 도전하고 싶어요. 특별히 그 중에서 나 이거는 해보고 싶어 하는 거 있어요? 가까운 미래에 한번 도전해볼 만한 거? 레이싱? 레이싱은 제가 봤을 때 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 네. 그 소속사에서 허락해 주려나? 네. 예, 아무래도 그게 이제 위험하기도 하고 돈도 많이 들다 보니까 쉽게 맞아요. 하기 어렵고 특히 네. 무대에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는 아이돌 분들은 맞아요. 더 이제 그런 기회가 쉽지 않긴 하죠. 맞아요. 예. 근데 먼 미래라도 해볼 수 있는 거니까 꿈꿀 수는 있잖아요. 맞아요. 꿈이에요. 아마추어 대회는 이제 돈 내면 참가는 할 수 있는 대회들은 있긴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안전교육도 받아야 되고 어느 정도 네. 라이센스도 따고 그런 게 좀 있긴 하겠지만 네. 하면이 할 수 있죠. 하고 싶어요. 오. 네, 그거 진짜 하고 싶어요. 와, 너무 기대되는데요. 아이돌 아닌 레이서로서의 양양님. 좋아요. 멋있네요. 나중에 진짜로 레이싱 경기 만약에 출전하게 되면 네. 찾아가서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양양님도 앞이 보이지 않는 긴 연습생 시절을 거쳐서 네. 이제 데뷔하시고 마침내 꿈을 이루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꿈을 꾸고 그걸 위해서 되게 노력하고 있지만 언제 그 결과를 이뤄낼지 몰라서 되게 막막해하고 두려워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게 학생들일 수도 있고 네. 각자의 분야에서 노력하는 분들일 수 있고 그렇게 하루하루 꿈을 향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에게 네. 양양님이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저는 진짜 하나만 얘기할게요. 진짜 좋아하면 진짜 그거 하고 싶으면 무조건 미친 듯이 달려야 돼요. 그 목표 대해서 진짜 미친 듯이 달리고 그리고 주변 사람 말은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지 말고 진짜 만약에 하고 싶으면 무조건 하세요. 멋진 말이네요. 예.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하긴 하죠. 예. 네. 하다 보면 사람들이 야, 너 그거 되겠어?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네. 말들에 되게 휘둘리잖아요. 네.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또 그런 말들 들으면 되게 위축되고 나는 아닌가 보다 하면서 포기하게 되는 일도 있고. 네. 네, 그런 사람들의 말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맞아요. 내가 진짜 좋아하면 그 꿈을 향해서 네. 밀고 나가라. 네. 네, 맞습니다. 뭐 이렇게 다양한 얘기 나누다 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온 것 같은데 양장님에게 F1은 어떤 의미인가요? F1은 저의 스트레스 풀릴 수 있는 거 하나요. 그리고 진짜 제가 아기 때 꿈? 네네. 네, 였어서 뭔가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게 저는 사실 너무 영광이고 네네. 그리고 이제 진짜 좋은 운동이에요 이거 F1 맞아. 진짜 좋은 경기이고 진짜 더 많이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 그러면은 아직 F1을 잘 모르는 팬들에게 네. F1의 매력을 소개한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일단 adrenaline rush 하고 잘생긴 얼굴 엄청 많고 맞아. 네. 멋있는 차, 멋있는 엔진 사운드 네. 하고 진짜 팀 운동이에요. 뭔가 가족처럼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한 팀 한 팀 다 가족이에요. 근데 이제 이 가족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같이 손 잡고 노력하는 게 네네. 그거는 진짜 뭔가 그냥 F1의 의미요 뭔가. 맞아요. 네. 잘 모를 때는 드라이버 개인 스포츠처럼 보이지만 좀만 깊게 들여다보면 이거는 팀이 함께 뭔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잖아요. 네. 그걸 보는 재미가 있죠. 맞아요. 네. F1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양양님처럼 그걸 한번 보시면서 그 매력에 빠져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이렇게 또 원투피니시 채널에 출연해서 같이 F1 얘기 이렇게 나눠봤는데 좀 어떠세요? 진짜 너무 신나고 네. 이제 뭐 1시간 지났어요? 네. 그거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1시간 됐어요. 벌써. 뭔가 진짜 더 얘기하면 뭔가 3시간까지 그러니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저도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 저랑 같이 F1 좋아했으면 좋겠어서 진짜 우리 보는 팬들의 만약에 저랑 이렇게 같이 F1 얘기하고 싶으면 무조건 여기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원투피니시 원더피니시 구독까지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끝으로 우리 양양님을 응원해주시는 분들께 또 한마디 한 말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한국어로, 영어로, 중국어로 할게요. 네. 네, 일단 이렇게 항상 응원해주셨 우리 외진이들 진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도 컴백 준비하고 있고 콘서트도 슬슬 준비 시작해야 되는데 여러분 많이 기대하고 그리고 우리 금방 만나요. It's all our international fans. Don't worry, we're coming to you soon. And we're preparing a lot of new projects coming up. And we might even go to your city. So just please look forward to us. And then, yeah, have a great day. 然后想跟所有的粉丝说，希望大家也可以像我一样，就是可以找到一个自己非常喜欢、非常热爱的东西，然后去把它当做你生活的一个支柱吧。然后也希望你们跟我一样，如果有喜欢 F1 的人，也可以来订阅这个频道。然后希望我们大家都可以开开心心的，然后活得健康。然后我们下次见。Thank you. 네. 영어도 잘하시고 중국말도 잘하시고 한국말도 잘하시고 언어 천재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감사해요. 네, 저도 오늘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번에 또 볼 수 있는 거죠? 당연하죠. 오늘 진짜 제가 하반기에 심레이싱 컨텐츠 다룰 건데 네. 진짜 진지하게 한번 네, 같이 초대해 주세요. 네. 저 같이 하고 싶어요. 그때 양양님이랑 그때 초대해 같이 주세요. 해가지고 레이싱의 기초 이런 네. 것도 배우고 네, 좋아요. 그다음에 같이 뭐 이제 양양님이랑 저랑 내기 운전 같은 거 한번 해보고 해야죠. 뭐 걸고 같이. 그러면 지금 F1 게임 할 때 어시스트 다 없죠? 전 없죠. 어시스트 다 빼고 오케이, 하죠. 오케이. 당연하죠. 그거는 오케이. 좀 하면 빼야지 당연히. 그죠. 양양님이랑 저랑 같이 대결해야 하면 질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그 생각보다 너무 좋아요. 네. 좋습니다. 어떤 분야든 정상에 오른 사람들은 결코 우연히 운 좋게 그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언제 빛을 볼지 모르는 막막한 순간 속에서도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침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죠. 그렇기에 이들의 도전서사는 전 세계 팬들에게 더 큰 영감과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웨이션브이 양양님의 활동이 앞으로도 많은 분들에게 도전과 위로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 역시 한 사람의 팬으로서 양양님의 앞날을 열렬히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피네인 토크 특별 초대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지금까지 원투피니시 양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감사합니다.